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12일 월요일인데요. 앞으로는 월요일 날은 사주풀이를 하고 금요일 날은 천지통보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954년 8월 26일 생인 남자분의 팔자를 풀이를 하겠습니다. 음력 생일입니다. 1954년 8월 26일을 만세력을 이용해서 명리학의 부호인 천간지지로 바꿔놓고 보면은 갑오년 교유월 신사일 이렇게 됩니다. 신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억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신은 놔둬도, 신은 몰라도요, 실은 크게 사주풀이한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시주를 빼고 하겠습니다. 1954년 8월 26일 음력 생일인 사람의 팔자는 갑오년 교유월 신사일인데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 이 생일을 가지고 명리학의 부호인 천간지지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약 한 달이 걸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만세력이라는 어플을 깔아놓고 거기다 생년월일 대입만 하면 이 명리학의 부호가 8글자가 지금은 바로 뜨죠. 그래서 그런 보고 해설만 하면 되거든요. 진짜 세상 많이 편해졌죠. 첫 번째 사주풀이하는 순서는요, 제일 먼저 팔자가 좋다 안 좋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성격, 세 번째는 덕이나 복이 있느냐 없느냐, 네 번째는 재물하고 인연이 있다 없다, 직업은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되냐 직장생활을 해야 되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건강,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1년간의 운수, 그래서 신수를 봐주면 팔자풀이는 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팔자가 좋다 안 좋다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별하는 방법은 천지통보의 음권양권으로 구별을 했을 때 가장 정확하다 이겁니다.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책으로도 해봤댔자 구분이 좋다 안 좋다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서 보면은 사주 분석하는 법 해가지고 천간의 합과 충을 찾는다, 지지의 합과 충을 찾는다, 지장간을 분석하고 음양오행을 분석한다, 육신을 분석한다, 각종 신사를 분석하고 대입한다, 각종 길신을 찾는다, 격국의 특성을 본다, 그래가지고 예격, 내격, 특별격, 대운세운을 살펴본다, 용신과 희신을 살펴본다, 신강, 신약을 판단한다 해가지고 점수를 또 주죠. 8글자에다가. 그래가지고 월지만 200점이고 나머지 7글자는 100점씩 해가지고 900점 만점으로 해서 500점이 넘으면 신강, 400점 이하는 신약 해갖고 별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주풀이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 시간에, 앞으로도 계속이지만 첫 시간이다마는 저는 앞으로도 천지통보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사주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통보식으로 사주풀이를 하면 첫 번째, 좋다 안 좋다, 이건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다 안 좋다, 좋은 팔자 안 좋은 팔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일죄일간이 이 8글자의 기준축이면서 핵심축입니다. 왜냐하면 팔자는 생일인데요, 생일날의 주인공이 일죄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생일날의 주인공을 기준으로 팔자풀이를 해야 되죠. 부모 생일은 부모가 주인공, 자식 생일은 자식이 주인공, 배우자 생일은 배우자가 주인공. 그리고 부모 생일은 부모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팔자는 부모 이야기밖에 없지, 자식이 잘 된다 못 된다, 훌륭한 아들을 뒀다 안 뒀다, 이 소리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자식 팔자에는 자식이 생일이기 때문에, 자식이 생일날의 주인공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이야기밖에 없고, 내 팔자에는 내 이야기밖에 없고, 배우자 팔자에는 배우자 이야기밖에 없지, 부모 팔자에 자식이 잘 된다 못 된다를 알아버리면 자식 팔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 팔자에 부모가 잘 살았겠다 못 살았겠다를 알아버리면 부모 팔자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부모 팔자에는 부모 이야기밖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식 팔자에는 자식 이야기만 있습니다. 나옵니다. 내 팔자에는 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배우자 팔자에는 배우자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일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일주의 일간이 기준축이기 때문에 일주의 일간이 음권이냐 양권이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천지통보는 음권이 천간 10자 중에 5자, 갑정기 신임, 양권이 5자, 을병무 병계, 지지도 마찬가지로 12자 중에 묘진사 오미시는 양권, 유술의 자축에는 음권, 이렇게 양권, 음권을 절반씩 딱딱 나눠놨죠. 마찬가지로 일주의 일간이 음권으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 글자들이 음권이 많으면 그 팔자는 좋다. 근데 일주의 일간이 음권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글자들이 반대권이 양권이 많으면 그 팔자는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려놓고 팔자풀이를 해야 됩니다. 왜 같은 권이 많아야 좋냐? 반대권이 많으면 안 좋냐? 여러분들 사회생활이든지 또는 직장생활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내 편이 많아야 좋죠. 자기 편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팔자도요. 음권이면 음권이 많아야 좋고 양권이면 양권이 많아야지 일주일간이 음권인데 반대권 양권이 많다거나 일주일간이 양권인데 반대편인 음권이 팔자 내에 많이 있으면 그 팔자는 안 좋다. 그냥 그 팔자 베렸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54년 8월 26일생 남자분의 팔자를 보니까 갑오년 계유월 신사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간이 음권인데 연주를 보니까 갑목은 음권, 오화는 양권, 월주는 개수는 양권, 유금은 음권, 일주는 신금은 음권, 사화는 양권. 이렇게 양권, 음권, 양권, 음권 섞어져 있죠. 음권, 양권, 양권, 음권 이렇게 섞어져 있으면은 거기다가 또 보면은 갑목, 유금, 신금이 음권이 세자, 오화, 개수, 사화, 양권이 세자 이렇게 3대3, 8자면은 또 4대4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팔자풀이를 해보면요. 4대4, 3대3 절반 절반으로 양권 절반, 음권 절반, 음권 절반, 양권 절반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3대3 또는 4대4 음권 절반, 양권 절반으로 되어 있으면 이 팔자는 중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정말로 정신병자입니다. 또라이입니다. 중이라는 팔자는 없습니다. 팔자는요, 좋으면 좋은 것이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지 중이라는 팔자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중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좋다 안 좋다를 먼저 구분을 하고 팔자풀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3대3, 4대4 절반으로 되었을 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순서를 가려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 8글자가 다 중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요 8글자가 다 중요해요. 굉장히.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중요한 순서를 가려봐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월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시주,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연주거든요. 그래서 절반, 음권, 양권이 절반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일주를 먼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일주가 이렇게 신금은 음권, 사화는 양권 이렇게 섞어졌으면 그 팔자 안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근데 일주가 예를 들면 같은 권, 음권은 음권끼리, 양권은 양권끼리 일간과 일지가 같은 권으로 있으면 그 팔자 좋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절반이 아니고 일주의 일간이 음권인데 나머지가 음권이 많으면 좋다. 일주의 일간이 음권인데 나머지 글자가 양권이 많으면 안 좋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아무튼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정치를 하든 무슨 어느 단체에 가든지 간에 내 편이 많아야 좋은 것이거든요. 내 편이 적어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단체를 가나 어느 정치를 하나 정치인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팔자는 안 좋다 결론을 내놓고 두 번째 성격으로 갑니다. 성격은 일간의 성격을 말하면 됩니다.
일주일간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성격만 말하면 되지 뭐 다른 거 말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신금의 성격은 한마디로 원칙주의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도덕책 같은 사람. 그러면서 정직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고 세밀하고 확실하더라. 깨끗하다. 그런데 단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까다롭고 급하고 융통성이 없다. 이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주일간 신금으로 되는 사람들한테 이 성격 이야기를 먼저 해줘요. 그리고 맞는가 안 맞는가 물어보십시오. 99%는 맞다고 합니다. 두 번째, 덕을 봅니다. 덕은요, 연주에서는 조상덕, 월주에서는 부모복, 형제복, 인복, 이 세 가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에서는 배우자복, 시주에서는 자식복,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주를 보니까 연간인 간목은 음권, 오하는 양권 이렇게 섞어져 있죠. 음권, 양권이 섞어지면 또 5대5죠. 절반 되어 있으면 조상복이 중이다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조상복이 있다 없다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천간은 보통 남자이면서 정신세계거든요. 지지는 여자이면서 물질세계고, 그럼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보탬이 돼야 복이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보탬이 돼야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신적인 보탬이 복이 있어요? 물질적인 보탬이 복이 있어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보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제일간이 신금인데 간목은 남자이면서 정신세계죠. 그런데 같은 권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보탬이 있지만 오하인 지지는 물질이면서 여자인데 물질세계가 보탬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조상복은 있다 없다, 물질적으로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월주를 보면은 개수는 양권, 유금은 음권 들어있죠. 여기도 음권, 양권이 섞어졌죠. 근데 천간인 개수는 남자이면서 정신세계, 유금인 월지는 여자이면서 물질세계라겠죠. 근데 천간은 반대권, 지지는 자기권. 그러면 정신세계는 반대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신적인 것은 반대권으로 되기 때문에 보탬이 안 되고, 밑에 유금은 지지는 물질적인 것인데 물질적인 것은 보탬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인복은, 인덕은 정신적인 것은 보탬이 안 되지만 물질적으로는 보탬이 되더라.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나한테 보탬이 된다. 형제간도 여자 형제간, 부모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인덕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나한테 더 보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복, 부모복, 형제복은 있다 없다? 결론적으로 있다. 물질적으로 보탬이 됐기 때문에. 일주를 보면은 신금은 음권이고 사화는 양권이죠. 이렇게 음권, 양권이 섞어져 있으면 배우자복이 없다. 그런데 배우자복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팔자 보러 온 고객이 왜 없냐,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신금인 너는 음권이고 배우자복이 사화는 양권이기에 배우자복이 없다. 너는 음권이고 배우자가 양권이기에 배우자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팔자로 보러 온 고객이 알아, 이해를 한다 못한다?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놓고 너는 음권이기에, 음권인 네 상대방이 네 배우자가 양권이기에 배우자복이 없다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겨봤댔자, 이건 실력 있는 사람이나 그 가르치는 선생들이 해야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책에 나왔더라 이렇게 해버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고객들은 그렇게 해서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천간의 간설을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라겠죠. 천간의 간설로 보면은 이 신금은 자연의 이 지세에서는, 하늘에서는 눈이나 설입니다. 근데 사화는 이제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음력 4월 달에 시간으로는 오전 10시거든요. 그러면
음력 4월 달에 오전 10시에 눈서리가 온다 안 온다? 눈서리를 볼 수 있다 없다?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신사일주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고객한테도 배우자 복이 없어. 그 이유가 뭐냐? 왜 내가 배우자 복이 없나? 나 배우자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그 이유를 너는 음권이고 배우자는 양권이다, 이 소리는 100번 해봐야 못 알아먹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연의 현상에다가 비교를 해서 천간의 간설인 신금은 하늘에서는 눈이나 설인데 땅에서는 종자죠. 인체로 오면은 정자난자고, 그 다음에 동물에서는 은어고, 식물에서는 마늘, 이것까지는 다 이야기할 필요 없고, 왜 배우자 복이 없냐라고 했을 때 너는 자연의 현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가면은 눈설인데 네 배우자가 음력 4월 달에 오전 10시더라. 그런데 음력 4월 오전 10시에 눈이나 서리가 올 수 있다 없다, 내린다 안 내린다, 구경도 못 하더라. 그래서 신사일주로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배우자 복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가장 정답이냐 그러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속설에 의하면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5, 6월에 서리가 온단 말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된다. 신사일주는요, 배우자 복을 보려면 5, 6월에 서리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시주에서는 자식복을 보는데 뭐 시주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식복은 이야기 안 하면 돼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당신 자식복이 많아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이 잘 뜰 줄 알더라고요. 근데 자식복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못 뜰 줄 알고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데 자식복이 있다 없다는 자식이 잘 된다 못 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자식 팔자를 봐야 됩니다. 무슨 내 팔자에서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를 알 수 있습니까? 부모 팔자를 가지고 자식이 잘 될지 못 될지 알아보는 자식 팔자는 필요 없게요. 자식복이란 것은 효도를 하느냐 불효를 하느냐. 그러니까 시주를 보고 일주에 일간하고 같은 권으로 되어 있으면 자식들이 효도를 하고, 일주에 일간하고 반대권으로 시주가 되어 있으면 자식들이 불효를 한다. 이것이 자식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살을 봅니다. 팔자 내에서 살은요, 우리 학문은 명리학에서 살의 종류는 1000가지가 넘는데요, 팔자에 들어있어서 영향을 주거나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거나 작용력이 나타나는 살은 5가지밖에 없습니다. 역마살, 도화살, 화개살, 개강살, 충, 이 5가지만 팔자에 들어있으면은 영향을 주고 작용력이 나타나는 살은 이 5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문의 살의 종류가 1000가지가 넘는데요, 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하면 그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은 역마, 도화, 화개, 개강, 충, 이 5가지 살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지론할 때 합니다. 그리고 3권에서 살론할 때도 또 살을 자세히 하는데요, 이 5가지 살만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서는 살이 없는데요, 나중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00가지가 넘는 살 중에서요, 모든 살은 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간을 다 끝냈습니다만은, 그래서 살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왔죠. 근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지지에 대한 그 진도가 나갈 때는 살에 대한 이야기가 지지할 때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살은 1000가지가 넘는 살은 모두 지지에 들어있지 천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물복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복이 있는데요. 자, 재물복은 돈을 번다 못 번다는 운입니다. 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번다 하는 것은 운이고, 그 다음에 돈을 벌었을 때 지킨다 못 지킨다는 팔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히 운 중에서도 대운, 세운이 있는데, 대운은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이 대운, 세운은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고 세운인데요. 여러분들 돈을 번다 못 번다는 운인데, 대운이 좋아야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세운이 좋아야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세운은 1년마다 바뀌고 대운은 10년마다 바뀌죠. 그럼 당연히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이 좋아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해년마다
운이 바뀌는 새우는요, 1년 벌고 1년 못 벌고 1년 벌고 1년 못 번다 그 말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대운은 10년간 벌고 10년간 못 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10년간 버는 것이 더 낫죠. 그래서 이 돈을 번다 못 번다는 대운 세운인데 대운이 더 중요하고, 지킨다 못 지킨다, 돈을 벌었을 때 지킨다 못 지킨다는 팔자인데, 이 팔자에서 보면은 돈을 지킬 수 못 지킬 수 있는 것은 팔자를 봐야 되고, 돈을 번다 못 번다는 대운 세운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까지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될 건데요. 지지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대충만 하고 지지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대운에서요, 지금 보면은 6대운이죠. 6, 16, 6살부터 16살까지 가고, 16살부터 26살까지 가고, 26살부터 36세, 36세에서 46세, 46세에서 56세, 56세에서 66세, 76세, 86세 이렇게 10년마다 한 번씩 대운은 운이 바뀌는데요. 여기서 대운에서는 천간은 여러분들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의 작용력이 천간은 하나도 없거든요.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운을 천간 지지를 합쳐서 갑술, 을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이렇게 써놨는데요. 실은요, 위에 천간은 빼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운 뺄 때 앞으로는 그냥 술, 해, 자축, 인, 묘 이것만 빼놓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거 해도 그렇게 대운에서는 지지만 갖고 봐야 정확하지, 천간까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운이 안 맞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운은 지지만 갖고 평가를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일주의 일간이 기준입니다. 모든 것은 일주의 일간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의 일간이 신금으로 되어 있는데 대운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갑술, 을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술, 해, 자축, 인까지는 음권이죠. 묘진사는 양권이죠. 묘는 해 뜨는 시간이니까 낮이죠. 진시는 오전 8시이기 때문에 낮이고, 유술의 자축인까지는 밤이기 때문에 음권이고, 근데 신금이 음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술의 자축인 여기까지는 운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56세까지는 대운이 자기 권으로 갔기 때문에 잘 풀렸다. 이렇게 감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금 강의를 할 때 몇 번이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팔자를 뺐는데 일주일간이 신금으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일이야겠죠, 생일. 어떤 사람은 팔자를 뺐는데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팔자를 뺐는데 일주일간이 신금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사람의 생일을 확인을 해서 그 생일이 춘분과 추분 사이에 들어있으면은 대운, 세운, 즉 운만 경금인 양권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라. 이렇게 제가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 사람은 원래는 신금은 운권이지만 이 사람의 만약에 생일이 춘분과 추분 사이에 들어있으면은 양권인 경금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1954년 음력으로 8월 26일생을 보니까 양력으로는 1954년 9월 22일이더라고요. 그런데 54년도에 추분은요 9월 23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9월 22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하루 사이로 추분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일주일감이 신금이지만 춘분과 추분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대운 세운은 양권인 경금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라. 그래서 양권으로 바꿔서 보니까 술해 자축인 음권으로 이렇게 가버렸죠. 그러면 이 사람은 56세까지는 풀렸다 안 풀렸다. 대운이 이렇게 반대로 가면은 전혀 안 풀립니다. 안 되는 것이 80%, 되는 것은 20%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56세까지는 어떤 일을 해나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돈벌이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것은 80%. 그러니까 실패를 80% 해버렸고 20%밖에 성공을 안 했다.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56세까지는 안 되는 것이 80%, 되는 것은 20%. 그래서 팔자로 합니다.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간단합니다. 원래 이게 춘분과 추분 사이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잘 풀렸거든요. 56세까지. 근데 이 사람은 54년 8월 26일 음력인 사람은 양력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9월 22일이 되는데 54년도에 추분은 9월 23일 날 들어왔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로 추분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생일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양권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양권인 경금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대운이 음권인 정반대로 56세까지 가버렸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56세까지는 안 풀렸고 56세가 넘으면서부터 조금씩 풀려서 지금은 67세인가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운이 살아나죠. 이 사람은 지금부터는 조금 풀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지킨다 못 지킨다는 이 팔자를 파야 되는데요. 우리 학문에서 돈의 종류는 세 가지라고 있죠. 정제, 편제, 겁제. 근데 겁제는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겁제는요, 돈벌이가 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정제나 편제는요, 정제는 돈벌이가 되고 편제는 돈벌이가 안 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정제든 편제든 돈벌이가 되고 안 되고는 5대 5입니다. 정제도 돈벌이가 될 때가 50%, 안 될 때가 50%. 편제도 돈을 벌 수 있을 때가 50%, 못 벌 때가 50% 이렇게 됐지. 근데 겁제는요, 100% 돈벌이가 안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데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겁제는 빼고 정제, 편제만 돈으로 계산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남자 팔자인데요. 남자는 정제가 누구냐 하면 처입니다. 처. 편제는 누구냐 하면 제2의 처죠. 그래서 남자 팔자일 때는 일지를 보고 돈을 지킨다 못 지킨다를 해야 됩니다. 일지가 지금 처궁이 일지죠. 일지에서 일간이 나고 일지가 처궁이죠. 위에가 본인, 밑에가 배우자. 그래서 처궁이가 돈이 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처복이 있어야 돈을 지킵니다. 처복이 없는 사람은 돈을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대운하고 100만 원 벌면 80만 원은 나가버리고 2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궁 일주가요, 남자가 같은 권으로 되어 있으면 100만 원 벌면 12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배우자가 그만큼 집에서 내조를 하거든요. 근데 일주가 반대권으로 되었으면 배우자가 내조를 못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금은 음권이고 사화는 양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주가 남자인 경우에 일주가 이렇게 음권, 양권, 음권 이렇게 반대권으로 되었으면 지킬 복이 없다. 다시 말해서는 평생을 살면서 80만 원 벌어봐야 2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 80만 원은 배우자가 없애버린다. 배우자 복이 없거든요. 이렇게 반대권으로 돼서 배우자 복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배우자 복 신사일주한테 배우자 복이 없냐라고 하니까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신금은 하늘에서는 눈설이고 배우자는 음력 4월 달에 오전 10시가 배우자더라. 그러면 신금인 입장에서 4월 달에 음력 4월 달 오전 10시에 눈서리가 올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은요. 신금, 갑오, 개유, 신사, 연주, 월주, 일주 중에서 일주에서 건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일주로 되어 있는 글자들이 이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일주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써먹는 글자들이거든요. 갑오라는 글자는 태어나면서 20세까지 연주에서 써먹습니다. 월주는요 20세부터 40세까지 그래서 월주에서만 써먹거든요. 근데 일주는요 신사일이라는 이 신금과 사화는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써먹어야 되거든요. 팔자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금에가 이상이 생기고 사화에가 이상이 되는데 신금은 정자, 난자라겠죠. 종자라겠죠. 종자. 그래서 일제일간이 신금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자든 남자든 간에 종자받는 곳. 그러니까 생식기 쪽에 조심을 해야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 여자 같은 경우는 요실금. 그래서 일제일간이 신금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전립선을 조심해야 되고 여자들은 요식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화에 또 이상이 생긴 대로 사화는
단전이면서 소자이거든요. 작은 창자. 그래서 이렇게 일지가 사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배탈이라든가 이런 거 소화불량 이런 것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작은 창자 이쪽에 조심을, 작은 창자에 이상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건강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운세를 보면은 2021년도는 신축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신사일이면은 같은 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운이 좋죠. 아무튼 천지통보에서 사주풀이나 팔자풀이는 모두가 다 음권양권으로 해석합니다. 성격도 마찬가지, 덕도 같은 권이면 있고 반대권이 없고, 살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1년의 운세도 같은 권으로 됐으면 안 좋고 반대권으로 됐으면 같은 권으로 됐으면 좋고 반대권으로 됐으면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신사일주인데 올해 신축년인데 같은 권이죠. 신금. 축토도 음권이죠. 그래서 올해 1년이 좋아할 건데 이 사람은 생일이 춘분과 추분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운세운만 양권으로 바꾸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양권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신축년은 신금도 음권, 축토도 음권을 반대권을 만났기 때문에 올해 1년간의 운세 신수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무엇이 안 좋냐라고 했을 때 경금하고 신금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경금 신금은 육친에서 오행은 같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어지면 겁재, 오행도 같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같으면은 비견이죠. 근데 경금은 플러스, 신금은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으니까 겁재죠. 겁재는 뜻이 뭐였어요? 재물손재.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올해 재물손재수가 들어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배탈이라든가 또는 그 전립선이라든가 또는 요실금, 다시 말해서 생식기라든가 배탈로 인해서 돈이 나갈 수더라, 재물손재수를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문서라든가 공부라든가 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쩌냐? 그런 것은 안 좋은 편에 들어가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것이 재물손재. 올해는 재물로 손해를 보는 해, 이것이 가장 손해를 많이 끼치고 나머지는 그래도 안 좋은데 다른 사람보다, 양권인 사람보다 그래서 더 2배, 3배, 음권인 사람보다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팔자풀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앞으로 매주 화요일은 팔자풀이, 사주풀이를 하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